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네, 오늘 썸네일 보고 좀 놀라셨죠? 아니, 유유자덕이 무슨 신제품 발표? 그렇습니다. 저랑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주제인데 오늘 트랙의 신제품 발표에 관련된 영상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유튜버 분들과는 좀 다르게 아마 그냥 노가리 위주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한 덕후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 트랙에서 신형 마돈을 발표하는 웹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웹 세미나에 이제 각 국가별로 몇몇 유튜버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웹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신제품 발표를 하면서 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현지로 가서 현지에서 얼굴 보고 질의응답하고 이랬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온라인 웹 세미나로 진행을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재라이더들을 좀 대변해서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또 유튜버 분들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문적인 리뷰라든지 좀 더 과학적이고 굉장히 세심한 그런 리뷰들은 또 다른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우리 아저씨의 시각에서 이 제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트랙이라는 브랜드는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죠. 뭐 다른 여러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제가 에몬다를 탄 적이 있고 그 에몬다를 타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단순히 제가 뭐 에몬다 탔었으니까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얘네들은 사실 조금 제가 리스펙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신제품 발표를 할 때 저는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왜냐면 뭐 거의 대부분 형상 뭐 조금 바뀌던지 거기다 뭐 데칼 바꾸는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신제품 발표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뭐 거의 대부분 뭐 메리 프레임 조금씩 따라 하면서 데칼 바꾸는 정도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트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자전거에 뭔가 그게 실제로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실험적인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시키는 그런 회사가 이 트랙입니다. 그 트랙에서도 이 마돈이라고 하는 제품은 마돈구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굉장히 멋있는 에어로 바이크죠. 그래서 이게 막 그 조향할 때마다 앞에 막 이렇게 전투기처럼 막 이렇게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이 와 충격적이다. 이런 자전거가 있구나. 근데 이제 너무 비싸서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런 자전거인데, 세대를 거듭하다가 이번에 또 신형 마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웹 세미나를 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유출이 됐었어요. 어떤 이미지가 유출이 됐었었냐면 그 C포스트 아래쪽에 거의 구멍 뚫려 있는 그 이미지가 유출이 됐었죠. 그걸 보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한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 별론데, 구멍 뚫린 거 별로, 디자인 별론데, 요런 의견부터 해가지고 뭐 별로라고 해봤자 어차피 줄 서서 살 거다 뭐 요런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디자인적으로 저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과연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구멍을 뚫은 거다,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구멍을 뚫은 거다 라고 하면 글쎄요, 뭐 그냥 굳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웹 세미나에서 저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됐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웹 세미나는 뭐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축약을 시켜서 중요한 것만 좀 추려보자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꼭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게랑 그 다음에 에어로예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세미나에서 언급이 됐던 여러 가지 다른 이 신형 자전거에 대한 스펙이나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무게입니다. 무게. 이 마돈이라고 하는 에어로 바이크는 정말 멋있고 다 좋은데, 기존 마돈 같은 경우에 단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무거운 무게였어요. 저는 실제로 마돈을 타본 적이 없지만 저희 팀에 마돈을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변을 한 이제 림브라더스 BMC로 기변을 했는데 두 명도 마돈을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효상 형님
주변에 이제 마돈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 좋다 자전거. 정말 안정적이고 다운힐에서도 안정적이고 코너링도 좋고 다 좋다. 근데 무거워서 기변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 에어로 바이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경량을 해서 약간 과거의 올라운더와 에어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가벼운 에어로가 약간 대세인데 이 마돈은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신형으로 나오면서 아마 얘네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죠. 그래서 뭐 에어로니까 좀 무거워도 된다라고 해서 그동안은 지켜오다가 그래도 최근 추세를 좀 따라가자 우리도 해서 아무래도 경량을 좀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300g을 프레임셋에서 줄였대요. 300g. 300g은 엄청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 1500g 정도, 그러니까 1.5kg 정도 프레임셋을 그냥 이제 기준으로 왔다 갔다 이제 하는데 가벼운 애들은 이제 1kg 이하짜리도 있고 포크까지 포함한 프레임과 포크를 합쳐서 1kg 이하짜리의 그런 초경량 프레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한 1kg에서 1.5kg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건 기한급 프레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거는 훨씬 무거운데 하실 수 있어요. 기한급 프레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있던 프레임셋의 무게가 1.97kg, 그러니까 거의 2kg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가벼운 정말 경량 프레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무게였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서 정말 손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무게가 나가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정말 괜찮았던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레임에서 300g 경량을 했다. 그게 정말인지 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트랙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형 마돈의 프레임셋 무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차를 기준으로 무게를 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함인 SLR9 마돈9죠. 마돈9의 무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돈9는 이제 듀라 에이스랑 그 다음에 스램 레드 이탭 두 가지로 나오는데 듀라 에이스 기준으로 7.1kg입니다. 완차가 7.1kg, 엄청 가볍죠? 7.1kg. 근데 이거는 54 사이즈예요. 왜 얘만 54 사이즈로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존에 있던 녀석은 이제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거는 56 사이즈 기준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56 사이즈 기준으로 과거 거는 7.6kg예요. 그러니까 거의 500g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이즈가 한 사이즈 작으니까 좀 그럴 수가 있어서 이 탭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탭 같은 경우에는 7.4kg입니다. 신형 마돈이 새로 나오게 될 신형 마돈이 7.4kg. 그런데 과거의 제품은 7.65. 그러니까 250g 정도 더 가벼운 거죠. 얘네 분명히 300g 뺐다 그랬는데 왜 250g이 됐지? 신형 이 탭이 더 무거워졌나? 그건 아닐 텐데. 네, 아무튼 자, 그러면 SLR7도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아래 등급인 SLR7 같은 경우에는 이 탭의 경우에는 신형이 7.8kg, 그 다음에 구형은 8.2kg, 400g이 더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SLR7 시마노 구동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7.5kg고요. 과거는 8kg였습니다. 그러니까 500g이 경량이 됐죠. 이건 이제 구동계의 변화도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SLR7하고 9에 어떤 구동계가 다르게 들어가냐,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휠이 조금 다르네요. 휠은 SLR9 마돈9는 본트래거 에어로스 RSL이라고 하는 휠셋을 쓰는데 7하고 6는 에어로스 프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무게 차이가 조금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에는 듀라 S 9270 Di2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7은 울테그라, 그 다음에 6는 10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에는 포스 이탭이 들어가게 되고 9에는 레드 이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SLR6에는 라이벌 이탭이 들어가요. 전부 다 12단이고요. 그래서 SLR7 정도만 돼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존 대비 500g이나 감량이 됐고, 그거는 이제 구동계 감량도 있고 프레임에서도 감량이 있어서 7.5kg. 여기다가 이제 휠셋만 이제 조금 더 가벼운 경량 휠셋 같은 거 껴주면 디스크 에어로 마돈인데 7kg 초반 요 정도 끊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돈 9에다가 휠셋이랑 다른 것들 좀 끼우면 6kg대가 가능한 마돈, 6kg대가 가능한 디스크 마돈이라니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단점이었던 무게에서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마돈의 매력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어로 성능이에요. 에어로 당연히 그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 에어로 성능을 정말 극대화한다고 나름대로 했던 제품이 이제 마돈이었는데, 신형 제품으로 넘어오면서 저 문제의 저 부분, 저희 뭐라고 하죠? 저 C튜브라고 하나? 하여튼 저 부분에 저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저게 에어로 때문에 그런가? 당연히 에어로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저기다 구멍을 뚫으면 에어로 성능이 과연 좋아지나? 저는 이거 에어로 가지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랄까 조금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뭐 자동차처럼 사람이 안에 들어가고 그 자동차의 형상이 바람을 정말 전적으로 다 받아내는 이런 이제 물체의 경우에는 이 에어로 성능이 어느 정도 스피드나 아니면 연비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자전거는 그 정면에서 보면 정말 얇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정말 거대하죠. 그래서 사람의 그 몸뚱아리로 받는 그 공기의 저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뭐 에어로하게 뭐 조금 더 깎고 어쩌고 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뭐 몇 와트 이제 절약된다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막 2와트 3와트 막 이런 거 뭐 의미 없습니다. 그거 뭐 정말 막 진짜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선수들이야 뭐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면 2, 3와트라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한테 그런 차이는 뭐 사실 의미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뭐 세라믹 베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데, 이번에 트랙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은 자그마치 이 에어로 형상을 통해서 19W의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19W. 19W면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속도, 이게 속도가 몇이더라? 몇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좀 꽤 고속으로 달릴 때 1시간에 1분의 이득이 생깁니다. 1시간에 1분 차이면 자전거에서 꽤나 많은 차이거든요. 거리상으로도 한 1분 차이면 상당히 이제 먼 거리를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19W면요 정말 큽니다. 이제 장가는 뭐 별 차이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설악 그란폰도 가면서 여러분 제가 150W로만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150W로만 밟아도 170W로 가고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꽤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꽤 의미가 있다. 근데 어떻게 저 구멍 하나 냈다고 19W가 절약이 돼? 그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는 C바트는 자전거에서 저 에어로 한 저런 부분들로 C바트를 세이브 할 수 있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 한 C바트, 9에서 C바트는 포지션 변경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광고를 위한 정말 그냥 뭐랄까 과장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너무 궁금한데, 여기 트랙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요런 걸로 그 뻥치다가 고소당하면 진짜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오피셜리 나온 그 정보기 때문에 일단은 믿기로 했어요.
그냥 뭐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이 트랙이라는 큰 회사에서 오피셜리 낸 정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다라고 믿도록 일단 믿고 가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19W를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러면 1시간에 1분 정도 당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게는 대략 한 300g 정도 이제 절감을 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 구동계랑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한 10g, 20g이 아니라 300g. 뭐 아까도 보면 그 구동계에 따라서 500g 절감된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완차 기준으로. 이거는 상당히 큰 개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기존의 마돈이 나왔을 때보다 요번 마돈은 좀 점프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얘네가 정말 좀 칼을 갈고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품의 그냥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은데 뭐 굳이 막 사고 싶다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실제로 이런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게나 이런 에어로 같은 성능을 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탐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탐이 나고, 트랙이라는 브랜드를 원래 또 약간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에몬다 탈 때 그 기록은 다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디자인이 약간 에몬다가 좀 심심해서 제가 이제 그걸 팔고 넘어왔는데, 이 마돈은 사실 디자인도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탐이 난다. 그래서 가격을 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가격을 한번 봐야죠. 다 좋아, 그래, 뭐 좋은 자전거 기아면 좋지, 뭐 안 좋겠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 요즘 자전거 가격이 넘삽니다. 아시죠? 자전거 가격이 1000만원 넘은 건 진짜 옛날이고요. 요즘에 기암들은 2000만원도 넘어요. 그래서 미친 것 같은데 과연 니네 어떤지 한번 보자. 가격을 얘네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국에 출시될 가격. 일단 마돈구, 이제 기암부터 봐야죠. 듀라에이스가 포함된 마돈구 같은 경우에는 DI2입니다. 네, 1750만원 1750만원. 그 다음에 2탭, 레드 2탭이 포함된 마돈구는 1850만원. 예, 너무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SLR7. 야, 하나 내려가 보자. 이거 울테그라죠? 울테그라 같은 경우엔 1320만원. 포스 2탭이 장착된 건 1430만원.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마돈 6. 이거는 105가 들어. 야, 105는요 요즘에 약간 그 입문급 구동계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105. 근데 1140만원이에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105 넣어놓고 1000만원이 넘어? SLR6 2탭. 이거는 이제 라이벌 2탭인데, 이것도 이제 그 스램에서 이제 입문급 구동계에 이제 전동을 달아놓은 건데 1270만원입니다. 가성비를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가격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히려 그 105나 라이벌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싼 감이 있고, 오히려 듀라에이스나 이탭은 다른 브랜드 기함에 비하면 오히려 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SLR7, 그러니까 울테 DI2가 들어간 요 모델이 그래도 제 생각에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요게 무게도 7.5kg 정도 되고 가격도 1300. 네, 그래도 이게 낫지 않나. 이게 사고 못 사지. 어쨌든 가격이 이렇습니다. 살 사람은 또 사죠. 예. 최근에도 저희 그 팀에서 기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한급 사는 거 보면 한 1500 정도는 쓰더라고요. 1500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 신형 마돈은 1500으로 기한 못 산다. 예, 한 1800, 1700, 1800 정도는 있어야 살 수가 있다. 너무 비싸고. 지금 왜냐면 이 신형 마돈 같은 경우는 프레임셋에서 큰 그 점프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게랑 에어로 성능을 전부 다 만들어내려면 이 프레임셋만 안 되고 콕핏, 핸들바 요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해야 얘네가 말하는 저
매력 포인트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트랙은 뭔가 다른 서드 파트 부품들을 섞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게 트랙은 다 본트래거로 떡칠을 해야 뭔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휠도 본트래거, 안장이나 핸들바 요런 것도 다 본트래거,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뭔가 좀 잘 어울리고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본트래거가 좋아요. 좋지만 비싸죠. 좋고 비싼 본트래거. 그 다음에 좀 개성이 없다. 트랙 타시는 분들은 죄다 본트래거로 이제 거의 다 만들기 때문에 뭔가 그 조합하는 맛이 좀 떨어지고,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한테 하라고 해도 저는 본트래거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다 설명이 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몇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다른 그 유튜버 분들이나 다른 국가의 이제 기자분들이 막 질문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뭐 질의응답은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거 두 가지를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거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게 절감을 300g이나 했잖아요. 프레임셋에서 300g이나 무게 절감을 하면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브랜드의 이제 모 프레임도 이제 경량화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막 포크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게 절감을 했으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답변을 했는데, 그런 어떤 형상이나 이제 디자인으로 줄인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거를 줄일 수가 있었던 거는 그 OCLV 800 카본 소재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존 마돈과 동일한 안전도 테스트를 통해서 같은 수준의 안전도라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마돈이 사실 그 전에 워낙에 튼튼한 프레임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경량이 돼서 이게 좀 그게 반감이 됐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얘네가 오피셜리 말하기는 기존 마돈하고 비교해서 안전은 동일하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 자리에서 안전은 솔직히 담보할 수 없습니다. 경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 일단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얘네도 뭐 이거 실험 한두 번 했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다 알겠어, 오케이. 자, 가격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뭐 무게 오케이, 알겠어. 파워 세이브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다 좋아. 뭐 디자인 뭐 이렇고 컬러 뭐 오케이, 다 좋아. 자, 언제 살 수 있어? 언제? 도대체 언제? 지금도 여러분, 이거 지금 구형 마돈도 없어요. 뭐 M1다고 마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 기암급 프레임들은 없어서 못 삽니다. 이거는 트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사실 거의 대부분 동일한데, 그 입문급 프레임들은 그래도 조금 살 수가 있는데 기암급 프레임들은 살 수가 없고, 뭐 도저히 구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테슬라야? 이게 자동차도 사실 요즘 그런데 자전거 시장도 비슷해요. 그거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니네 다 좋은데 이거 언제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가 말하기는 이게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러면 2개월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개월? 9월달? 기변하실 분들 당연히 줄 서야죠. 그런데 그거는 미국 기준이고, 미국 기준이고, 국내에 도대체 몇 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제 들어오고,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그 한국 트랙 그 마케팅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길 아직 그 본사에서 한국 시장으로 몇 대가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대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이 제품이 런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그 지사들이 몇 대가 이제 배정이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트랙에서 말하길 아무래도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영상 올리기 직전에 갑자기 추가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랙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몇 대가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2, 3개월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모델별로 아마 수량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물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급하게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랙 코리아에 연락을 해서 뭐 예약을 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판매되기 전에 그런 어떤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용 프레임이나 행사는 아마 올해 중에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신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사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저는 못 삽니다. 네,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러한 내용으로 이런 마돈이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프레임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가격을 제가 이제 오늘 받았거든요. 이제 요 세미나는 며칠 전에 했고 이제 국내 가격은 이제 오늘 처음 봤는데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1시간 전에 봤는데 안 되겠네요.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히 뭐 1,000만원 넘고 2,000만원 뭐 하겠다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안 되겠구나. 돈이 있어도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못 사. 잘 됐다. 다 못 살아 씨.